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타이푼입니다. 오늘부터는 포토샵 강좌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히 짧은 영상들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포토샵을 여시고 Create New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인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가장 위에 부분은 파일의 제목을 쓰는 칸입니다. 이곳은 그냥 기본 설정된 대로 놔두셔도 나중에 저장하실 때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냥 처음부터 설정하시고 싶으신 분은 작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파일명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될 건 바로 이 창이죠. 여기서 단위를 조정하셔야 돼요. 단위는 픽셀, 인치 등등이 있는데 꼭 픽셀로 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혹시 밀리미터나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창 크기 조절할 때 전혀 다른 크기로 설정될 수가 있으니 꼭 픽셀로 바꾸시고 창 크기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 크기는 카카오 이모티콘은 360-360으로 되어 있죠. 360-360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1000 곱하기 1000으로 하겠습니다. 1000 곱하기 1000으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작가님들 따라 1080-1080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으니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로 비율이 다를 때는 가로가 더 길게, 세로가 길게를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가로를 3000으로 해놓고 지금은 가로가 3000이니 당연히 가로가 긴 상태죠. 하지만 세로로 바꾸면 위아래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트보드인데요. 아트보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끈 상태로 여신다는 거. 다음은 레졸루션입니다.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72, 300 두 종류를 쓰는데요. 사실 이 레졸루션은 DPI라는 용어로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설명드리는 건 좀 복잡하거든요. 그냥 두 종류로 외워주세요. 인쇄가 아닌 모든 유형은 72, 인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300으로 작업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컬러 모드인데요. 컬러 모드의 경우도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RGB 그리고 CMYK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RGB의 경우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할 수 있는 삼원색, 빛의 삼원색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모니터, 액정,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은 RGB로 작업을 하고요. 그 외에 인쇄용들은 CMYK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RGB로 설정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비트수입니다. 비트수 같은 경우는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냥 8비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비트, 32비트가 더 큰 단위라서 좋아 보이지만 큰 단위로 하실 경우 포토샵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8비트로 해도 충분한 색감 표현이 다 가능하니 8비트로 그냥 작업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열었을 때 백그라운드가 어떤 식으로 생길 것이냐 하는 건데요. 그냥 화이트로 기본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가지 옵션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화면에 있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작업 도큐먼트를 생성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 포토샵을 켜신 분들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혹시 작업 화면이 저랑 다르신 분은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를 눌러 에센셜을 활성화해 주세요. 그러면 작업 환경이 저와 똑같이 변경될 겁니다. 혹시 이렇게 해도 작업 화면이 저와 다른 분은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리셋 에센셜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리셋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툴바에 이 부분을 눌러 이렇게 두 줄로 툴바를 볼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작은 모니터를 쓰거나 하는 분들은 물론 한 줄로 놓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포토샵 화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이 메뉴들은 툴바라고 합니다. 툴바, 다양한 툴들을 고를 수 있는 메뉴예요. 두 번째로 탑의 이 부분들은 툴 옵션이라고 합니다. 툴 옵션은 우리가 선택한 툴에 따른 세부 옵션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내가 고른 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들은 패널이라고 합니다. 패널. 이 패널들은 각각의 또 역시 세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창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패널들은 필요에 따라 없애거나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 메뉴가 있습니다. 탑 메뉴들도 지금은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특정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탑에 추가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툴바, 툴 옵션, 패널, 그리고 탑 메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레이어 창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고 쓰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빼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빼놓고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레이어 창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레이어를 추가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된 레이어는 클릭을 해서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추가된다면 서로 레이어 간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레이어를 보면 레이어 왼쪽에 있는 작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레이어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썸네일 창은 레이어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얇은 선으로 하니까 좀 잘 안 보이죠? 선 굵기를 바꿔서 칠한다면 레이어 썸네일에도 내가 작업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썸네일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로운 빈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툴바에서 브러쉬 도구 툴을 선택합니다. 브러쉬 도구 툴은 단축키 B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컬러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 등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컬러에서 가장 까만색을 하나 골라 이렇게 칠해봅니다. 어때요? 이제 벌써 브러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시다 보면 이렇게 뿌옇게 저처럼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뿌옇게 된다 그러면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렇게 뿌옇게 된 툴을 선명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자, 탑 메뉴를 보면 브러쉬와 관련된 툴 옵션이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툴 옵션 메뉴를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일단 그 전에 우리는 브러쉬를 선명하게 바꿀 생각이므로 가장 먼저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확장될 거예요. 확장된 곳에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네요.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드니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하드니스는 뭐냐면 하드니스가 0%일 때는 굉장히 뿌연 브러쉬가 만들어지고 하드니스가 높아지면 점점 뿌연 정도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드니스를 높여서 경계가 선명한 브러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따로 한 번에 경계가 선명한 브러쉬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하드 라운드 브러쉬를 골라줍니다. 하드 라운드 브러쉬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헷갈려서 하드 라운드 프레셔 사이즈를 고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거 말고 하드 라운드 브러쉬를 골라줄게요. 그리고 고른 상태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적당히 맞춰주고 한번 그어봅니다. 이제 원하는 선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브러쉬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 일일이 이곳에 가서 사이즈를 조절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바로 키보드의 O, P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꺽쇠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꺽쇠의 오른쪽 꺽쇠를 누르고 있고요. 다시 시작하는 꺽쇠를 또 누르니까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작게 브러쉬와 비슷한 걸 사용하는 모든 거는 똑같이 이 단축키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우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이즈를 변형할 수 있죠. 자, 다시 브러쉬로 돌아가서 브러쉬 종류를 또 바꿔봅시다. 좀 난 특별한 브러쉬를 쓰고 싶은데 하는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다양하게 브러쉬 종류를 바꿔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브러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브러쉬가 있다면 포토샵 무료 브러쉬라고 검색을 하신다면 또 다양한 브러쉬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브러쉬들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하드 라운드 브러쉬를 고르고 선을 그어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타블렛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선이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토샵의 도움으로 조금 더 깔끔한 선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툴 옵션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툴 옵션으로 돌아가면 일단 모드 부분을 볼게요. 이런 모드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모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게 변하는지는 나중에 레이어를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말고 요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멀 기본 세팅으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파시티입니다. 오파시티라는 용어는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오파시티는 투명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파시티가 낮아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 완전히 까만색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만 선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여러 개 그으면 그 선들이 겹쳐서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브러쉬에 투명도가 적용되었다는 뜻이죠. 실행 취소, 지금 제가 선을 긋고 나서 실행 취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행 취소는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다음으로는 오파시티 창 옆에 있는 바로 이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를 경우
오파시티의 필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필압에 따라서 진해지고 덜 진해지고 하는 투명도 자체가 조절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파시티의 필압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필압을 조절해도 필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진하기가 표현되는데요. 만약에 오파시티의 필압 기능을 사용한다면 필압에 따라서 진해지고 안 진해지고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를 설명드릴 건데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색과 섞일 수 있게 조금 끝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파시티 100에 플로우를 10으로 놓고 색을 칠해보면 처리가 좀 부드럽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모티콘 쪽에서는 아주 필요한 기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그림들을 그리실 때 이런 기능들을 쓰시면 색을 조금 독특하게 주변과 섞이도록 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플로우는 100으로 놓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로우 옆에 있는 것은 에어브러쉬 기능인데요. 에어브러쉬 기능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점점 진해지죠? 네, 점점 진해져요. 만약 에어브러쉬 기능이 없다면 제가 지금 타블렛 판을 꾹 누르고 있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죠? 물론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진해지는 강도를 필압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무딩입니다. 스무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스무딩 기능으로 여러분들의 선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예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스무딩 기능이 0인 상태로 선을 그으신다면 아마 막 선이 좀 삐뚤빼뚤한 그런 선들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스무딩 기능을 한번 100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선이 따라오는 속도가 좀 느려지지만 굉장히 깔끔한 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스무딩이 100인 경우에는 만약 컴퓨터가 좀 느리시다면 이 상황에서 반응 속도의 차이는 더 많이 날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스무딩의 강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쓸 거냐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좀 빠른 선이 스케치처럼 빠른 선이 필요하다면 스무딩을 아주 낮춰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정교하게 예쁜 선이 좀 필요하다면 최소 5, 60 이상 100으로 놓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스무딩 값을 그때그때 조절하시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각도인데요. 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가 원형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브러쉬 모양은 아까 여기서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모양들은 여기서 바꾸지만 브러쉬가 원형이 아닌 조금 다른 각도의 브러쉬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브러쉬로 한다면 이런 각도로 이렇게 타원형, 사선의 타원형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각도를 했을 경우 이 각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70 이렇게 바꿔준다면 각도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각도는 원형 브러쉬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0으로 해놓고 다시 원형으로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능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필압 감지 기능입니다. 필압이 있을수록 이렇게 브러쉬 굵기가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이모티콘은 필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포토샵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필압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이 나비 기능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메트리라고 좌우 대칭 등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면 지울 수 있어야겠죠? 지우개는 단축키 2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단축키가 잘 작동을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영키를 한번 누르시고 다시 눌러보시면 작동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브러쉬로 그리고 단축키 2키를 통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면이 부드럽게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경계면이 선명한 지우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똑같이 지우개에서도 브러쉬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브러쉬 모양을 하드 라운드로 골라주시고 지워보시면 경계선이 선명하게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는 툴바에 돋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화면을 클릭해주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럼 축소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축소할 때는 Alt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돋보기에 마이너스 모양이 표현이 되면서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대를 했을 때 만약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해 본다면 확대를 했고 확대한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그리거나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화면을 드래그하면 확대한 상태에서 화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포토샵 새창 열기, 그리고 브러쉬 사용하기, 지우개 사용하기 등등 포토샵의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를 기대해 주시고요. 저의 첫 번째 포토샵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